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컴퓨터 하나 샀거든요. 요즘 컴퓨터 가격 진짜 미쳤죠? 이게 지난달까지 280만원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360만원이었고요. 근데 지금 사려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델 제품인데 대기업 완본체가 시가로 팔리는 날이, 근데 또 그게 조립컴보다 가성비가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만으로도 시세 대비 진짜 싸게 풀린 느낌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전혀 싸다는 느낌이 안 들어. 예전 컴퓨터 가격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요즘 컴퓨터 진짜 비싸더라고요. AI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물론이고 이제는 램 가격까지 금값이 되어버려서 거기에 SSD까지도 거의 두세 배씩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가성비라는 말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존버하라는 말도 못하겠는 게, 기업들의 AI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뛰어넘다 보니까 가격 안정은 2041년쯤 될 거라는 말도 돌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컴퓨터 가격 상당히 비싸졌지만 지금 당장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니 그나마 괜찮은 가격 발견했을 때 민첩하게 구매해서 그만큼 잘 쓰면 가격과 파는 거라 판단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괜히 가격 비싸서 망설이다가 어차피 결국 구매할 거, 늦게 사서 작업 효율 그만큼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렌더링을 거의 24시간 풀로 로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쓰고 있던 게이밍 노트북이 제발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 데스크탑이 정말로 필요했거든요. 오늘은 360만원에 구매한 델 완본체 데스크탑 타워 플러스 구매 후기와 언박싱 진행해볼까 합니다. 일단 완본체로 구매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훨씬 쌌습니다. 램 가격 상승이 반영 안 된 제품을 발견해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직접 부품들 구매하고 조립하려고 했는데 요즘 램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시세가 미쳤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번에 제가 구매한 델도 그렇고 삼성이나 HP, 레노버 완본체들 중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뜬금없이 저렴한 경우가 몇몇 있거든요. 워낙 시시각각 부품 가격이 변해버리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부품 모아서 직접 조립하는 것보다 램 가격이 아직 반영 안 된 대기업 완본체를 구매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 경우도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요즘에 맥미니도 가성비로 많이들 구매하시지만 저는 작업용 윈도우가 필요했기 때문에 맥 쪽의 구매는 이번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작업 환경에서는 인텔이 필요했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고 윈도우 OS가 필요했거든요. 일단 이전에 쓰던 게 게이밍 노트북이었는데요. HP 오멘 16인치 노트북이고 스펙은 i7-12700H에 RTX 3070 Ti 랩탑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어 울트라 7 265K에 그래픽카드는 RTX 5070 Ti까지 올렸어요. 사실 제가 하는 게임만 생각하면 지금 성능으로도 부족감을 느끼진 않거든요. 4K 영상 편집도 버벅거리지도 않고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지극히 현역 성능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크탑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로컬 AI 렌더링에서 VRAM 부족 현상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얘가 3070 Ti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랩탑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VRAM이 8GB이다 보니까 논리 모델이 점점 커지면서 아예 뻗어버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작업이 느린 건 참을 수 있지만 아예 VRAM 부족으로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새로 구매할 컴퓨터는 무조건 VRAM 16GB 이상 제품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전에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했던 이유는 일본으로 해외 취업을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고 오기 편하게 노트북으로 선택했을 뿐이었고, 이제는 여기 일본에서 얼추 정착도 했으니까 이제는 데스크탑을 골라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VRAM 16GB 이상 제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RTX 5070은 VRAM 12GB라서 제외했고요. RTX 5080부터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가격 타협을 해서 5080 Ti 모델과 5070 Ti 모델 둘 중에서 고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전자기기의 성지 아키하바라 발품도 팔아봤고 아마존 재팬도 여러 찾아봤는데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품 그대로 맞추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조립컵 견적 BTO 제품으로 눈을 돌렸는데 일본의 조립컵 견적은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일본의 서비스료가 한국에 비해 너무 비싸서 같은 스펙의 조립컵인데도 무슨 오모테나시 AS 비용, 방문 공인비 등등 한국에 비하면 거의 100만원 넘게 더 비싸게 받아버리니까 이것도 구매할 것이 못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직접 가서 사서 들고 온다? 몇십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일본에서 구매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일본에서 델 완본체 대란이 터져버려서 냉큼 주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델 완본체 구매한 이유인데요. 말이 또 너무 길어져서 또 시청자분들 욕하실 것 같다. 잡설 그만하고 빨리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게 앵글에 다 안 담기겠지만 굉장히 크고 거대해요. 델이 그동안 유명했던 XPS 데스크탑을 단종하면서 실질적으로 타워 슬림, 타워 플러스가
델의 XPS 데스크탑 라인업의 후속 기종이 되었는데요. 포장은 역시 대기업답게 꼼꼼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위쪽에 전원 코드들이 있는 모습이고 요거를 벗겨보면은 이렇게 컴퓨터 본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스 소감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 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없어요. 포장은 확실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짜잔, 요렇게 컴퓨터가 나왔어요. 델이 그동안 유명했던 XPS 데스크탑을 단종하면서 실질적으로 타워 슬림, 타워 플러스가 델의 XPS 데스크탑 라인업의 후속 기종이 되었는데요. 디자인도 기존의 XPS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색상은 그래파이트랑 플라티나 두 개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화이트 톤을 선호하기 때문에 플라티나 쪽을 선택했고요. 위쪽은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고 전면은 우측 전원 버튼이랑 포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쪽부터 SD 카드 슬롯, 헤드폰 구멍, USB 3.2 타입 A 젠 1 3개, USB 3.2 타입 C 젠 2 1개 챙겨주고 있네요. 저 게이밍 노트북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USB 포트의 부족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썬더볼트 독 사용하고 아주 별 노력들을 다 했었는데 전면 포트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풍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뒷면 포트들도 당연히 게이밍 노트북보다 훨씬 더 풍족하겠죠? 델 브랜드가 B2B 제품 느낌이 큰 만큼 가장 위에는 켄싱턴 락 슬롯이 있고요. 스테레오 입출력 포트 있고 여기에는 SPDIF 광학 포트. 이것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시는 분들에겐 너무 감사하겠지만 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HDMI 2.0 포트 있지만 당연히 쓸 일 없을 거겠고요. 썬더볼트 4 포트 하나. 여기에는 칼디지 썬더볼트 독 물려서 좀 더 성능 저하 없이 빠르게 USB 포트 확장할 생각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USB 3.2 타입 A 젠 1 포트 4개, USB 2.0 타입 A 포트 2개 넣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엔 유선 램 포트, 그리고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연결도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Z890 기반의 델 커스텀 메인보드라고 알고 있는데 Z890 체급치고는 USB 포트가 살짝 적은 느낌이지만 썬더볼트 4 있는 부분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얘보다 훨씬 비쌌던 게이밍 데스크탑들에는 대부분 썬더볼트 포트가 없었거든요. 아래쪽으로는 RTX 5070 Ti의 디스플레이 포트들이 있겠고 모니터 연결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엔 안 꽂아도 돼요. 여기 꼽으면은 컴퓨터집 사장님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가장 아래쪽엔 750W 파워 전원 연결부가 있고 델에서 1000W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색상 선택이 그래파이트로 고정이 되어버려서 저는 750W 플라티나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모반 듯하고 심플해서 너무 이쁘지 않나요? 고성능 데스크탑들은 전부 게이밍 RGB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버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RGB 삐용삐용 하는 느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성능 데스크탑을 원하면서도 RGB LED 감성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거 안쪽도 뜯어볼까요? 오, 대기업 완본체들은 조립컴보다 뭔가 뜯어서 업그레이드 할 일이 적다고는 하지만 델 타워 플러스는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가장 위쪽으로는 3.5인치 HD 슬롯이 2개, 여기에는 기존의 외장 하드로 쓰고 있던 시게이트 24TB, 드디어 제 집을 찾아갈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얘도 한 40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거의 2배가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요즘 컴퓨터 사기 무서운 것 같아. CPU가 인텔 울트라 코어 7 259K라서 기본 65W 델 번들 쿨러보다 좋은 거 넣어줬고요. 확실히 번들 쿨러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게이밍 데스크탑들보다는 떨어지는 게 이 부분이겠죠? 요즘처럼 수냉 쿨러가 보편화된 세상에서 요 정도 공냉 쿨러로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M.2 NVMe SSD 슬롯은 2개, 한 개는 이미 1TB 박혀있고 나머지 한쪽은 예전에 구매했던 SK 하이닉스 P41 플래티넘 2TB 넣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금값보다 비싸졌다는 램 슬롯은 2개에 DDR5 16GB 메모리가 2개, 총 32GB 박혀 있습니다. 램 슬롯이 4개가 아닌 점도 일반적인 게이밍 데스크탑과 다른 점이겠는데 일단 저는 그동안 DDR4 16GB 환경에서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DDR5 32GB 메모리만으로도 성능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TX 5070 Ti 지지대도 확실히 되어 있고요. 선정리도 예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죠? 델 완본체의 단점이라고 알려진 게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부품들을 가려서 업그레이드가 일반적인 조립컴보다는 번거롭다는 점일 텐데 저는 요거 구매해서 순정 상태로만 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성능이 아쉬워질 때쯤이면은 순정 이대로 다시 팔고 또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다지 단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냥 맥북이랑 속도 차이 미쳤습니다. 맥북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거 맥북 프로도 지금 M1 프로긴 하지만 저는 그동안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렌더링 요 정도 남아있는 거에 비해서 RTX 5070 Ti는
그냥 미쳤습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맞나 싶어. 당연히 맥북 프로가 아까 윈도우 노트북 비행기 26소리에 비하면은 상당히 정숙하고 발열도 덜 나요. 5070 Ti는 미쳤어. 벌써 1분도 안 남았어. 아직 맥북 프로는 5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서도 소음도 없이 정숙합니다. 진짜 미쳤고 왜 이래서 사람들이 데스크탑에 돈을 쓰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지금 M1 프로 맥북 프로가 사용한 지 꽤 되긴 하였지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크게 날 줄은 몰랐어요. 벌써 끝나가. 다 끝났어. 미쳤습니다 진짜. 4K 영상 편집도 역시 컴퓨터 바꾸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대장급 공랭 쿨러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엄청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조용합니다. 델 쿨러도 정숙하고 좋은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제가 HP의 오멘 노트북 비행기 이륙 소리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걸까요? 이거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정말 정숙하게 조용히 팬소음 들리지 않고 아주 쾌적했는데 작업을 돌려도 괜찮네요. 지금 프리미어 프로로 4K 영상 렌더링을 돌리는 중인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쌈마이 공랭 쿨러에 공장 들어가는 소리가 안 납니다.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같은 4K 영상을 렌더링 테스트 중인데 M1 맥북 프로가 지금 40% 정도 진행이 되었고 8분 남았다고 뜨는데 RTX 5070 Ti는 벌써 80% 정도 된 것 같죠? 그리고 남은 시간이 1분 30초. 소음도 이렇게 정숙하면서 성능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다니 정말 마음에 듭니다. 컴퓨터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쿠다 설정으로 돌렸을 때에는 노트북도 훨씬 빨라집니다. 지금 벌써 남은 시간 3분이야. 근데 그 와중에 5070 Ti는 1분 30초 남았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2배에서 3배 정도는 훨씬 더 좋아졌다. 맥북 프로보다도 좋아졌고 RTX 3070 Ti를 탑재한 윈도우 게이밍 노트북보다도 좋아졌다. 그냥 뭘 쓰든 간에 그냥 만족하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노트북은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는 것에 비해서 데스크탑은 정말 조용합니다. 감격이에요.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이 소음부터가 미쳤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속도도 거의 체감상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은데 HP 노트북은 지금 이게 잘 담길런진 모르겠지만 소리가 진짜 전투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느려. 근데 데스크탑은 엄청 빠르면서 소음도 진짜 정숙합니다. 나 이거 수랭 쿨러 아니라 가지고 걱정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정숙하고 뭐 대장급 수랭 쿨러를 무조건 껴야 된다라고 말하셨던 분들한테 약간 배신감 느껴질 정도로 저는 이 정도 소음 제 사용 패턴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써오다가 이걸로 바꾸니까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그래픽카드를 계속해서 굴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70도는 안 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70도 넘었다. 69도, 70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트북은 훨씬 느린데도 86도까지 올랐어요. 이게 3070 Ti 랩탑 GPU와 5070 Ti 데스크탑의 차이의 힘이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들리시죠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요 잠깐 시험 삼아 돌린 5분 동안 노트북은 8개 만들었는데 데스크탑은 22장을 만들었네요. 훨씬 조용하고 소음도 적으면서 온도도 낮은데 성능은 3배 정도 좋아졌으니까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작업 속도, 효율성을 챙겨줄 수 있는 거는 돈을 써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현금으로 380만원? 할부도 아니고 현금 완납으로 한 번에 지출하는 거 뼈 아팠지만 지금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능 내주는 거 보고 있으면은 괜찮은 소비를 했다 생각이 들어요. AI 렌더링 작업할 때도 그렇게 조용했는데 당연히 4K 영상 렌더링 정도는 쾌적해야죠. 지금 저쪽에서 비행기 이륙 소리 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선녀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쾌적해요. 이게 진짜 인터넷 커뮤니티의 폐해인지 저는 공랭 쿨러 쓰면은 요즘 세상에서 코어 울트라 7 265K 막 공랭 쿨러 쓰면은 폭발한다, 뭐 시끄러워서 쓸 것이 못 된다 이랬는데 괜찮은데요?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장 달아가는 소리는 안 나는 것 같고 저는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닌가? 지금 예스다가 넘어와서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건가?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델의 완본체 컴퓨터 델 타워 플러스 언박싱과 구매 후기 영상 마쳐보려고 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스와 델 타워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